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익지입니다. 둥둥. 오늘은 이제 제 3탄이죠. 제가 계속해서 취준생 관련한 토크를 풀고 있는데 3탄입니다. 오늘은 그냥 답답한 마음을 토크하고 공감을 하고 토로하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신경이라서 이 문과 재취준생의 정말 고충, 답답함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키게 됐는데 그 전에 먹으면서 뭔가 다과상 한 상 차려놓고 토크를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한번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니 롯데 웰푸드에서 제가 완전 고구마 구황작물 덕후거든요. 근데 이게 나왔어. 빈츠. 그러니까 완전 뭐 빈츠며 뭐더라? 마가레트며 카스타드며 완전 고구마 신상들이 나왔는데 제가 완전 고구마 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 먹어보면서 신상을 토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저는 약간 예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먹으면서 이렇게 막 말하기보다는 먹을 때는 먹고 말할 때는 말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어쨌든 주된 거는 리뷰는 아니다 보니까 아예 한 입 먹고 말하다가 이 영상이 끝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왔다 함께 같이 먹어보자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한번 먹어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음, 이게 고구마 맛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으신 분들은 뭐 그냥 고구마 맛 나는 빈츠네 할 수 있는데 고구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고구마 맛의 주전부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현을 잘했어요. 이렇게 진하게 고구마 맛을 구현을 잘했는데 일단 저는 고구마 맛 빈츠만 먹어봤거든요. 왜냐면은 그 많이 먹어본 분들의 평에 의하면은 그 고구마 맛 빈츠가 제일 구현을 잘했다는 거예요. 저 원래 약간 신상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것만 사서 먹어봤는데 괜찮다. 라고 해주셔서 까볼까요? 보는데 괜찮아요. 이 안에는 고구마 빈츠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 제 간식 창고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포장지를 이미 닦아서 하나 먹어봤는데 비초비 딸기 맛. 오리온에서 비초비 딸기 맛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사실 먹어봤거든요.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어, 어떤 맛이라고 하죠? 그냥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그냥 딸기맛 과자 크라운 산도 같은 거 먹었을 때 나는 그런 맛. 대신에 크라운 산도보다는 이 쿠키 자체가 딱딱하잖아요. 비초비 자체가. 그래서 조금 더 식감이 바삭바삭한 게 있고 또 고급진 맛? 그래서 아 딸기 맛을 평상시에 찾으면서 먹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계속 사 드실 것 같은데 저는 딸기맛 과자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엄청 막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찾아가면서 매번 이걸 재구매할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먹으면서 먹을 수 있으면서 해보면은 하나씩 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히 간식 창고에 보관해놨죠. 네. 그리고 네,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담 그만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빈츠 말차 맛도 나왔잖아요. 요새 말차봄 아니에요, 여러분들. 프랜차이즈에서 뭐 투썸 말차 아박이면 뭐 뭐냐 말차로 아주 도배가 됐더라고요. 또 뭐였더라? 연세 그 우유 빵 시리즈에서도 말차 시리즈가 나왔고 또 과자들도 굉장히 롯데 웰푸드에서도 말차며 말차 빼빼로며 많이 나왔잖아요. 이건 제가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아마 뭐 롯데 웰푸드 워낙 잘하시니까 구현 잘하셨지 않았을까. 제가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또 이런 주전부리 좋아하니까 한번 먹방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오마이걸 미미님이랑 식성이 완전 똑같아요. 진짜 밥보다는 이렇게 국물, 밥, 뭐 한식 이런 거보다는 주로 주전부리, 막 빵, 케이크, 과자 안 되는 걸 아는데 저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데일리적인 식습관으로 가지 않도록 진짜 마음을 다 잡으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걸 아직까지는 더 좋아해요. 근데 저도 이제 살짝 연배가 쌓여갈수록 그 밥이 주는 든든함이 뭔지는 알 것 같거든요. 근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크하다가 사담을 취중 토크하다가 떠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재취준생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경영학과 관련된 여러 취업들이 있잖아요. 뭐 회계 대표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저는 세부적으로까지 얘기를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보면 뭐 회계 있고 인사, 뭐 구매, 영업, 마케팅, 뭐 MD 다양한 직군들이 있겠지만 저는 인사 직무로서 첫 스타트 경력을 끊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재취업을 할 때에도 인사 관련된 혹은 비슷한 계열이라고 조금 그래도 볼 수 있는
직무 관련된 그런 직군으로 재취업하기를 희망을 했는데, 저는 경력직으로 딱 그 애매한 거 있잖아요. 신입, 주니어급, 중고 신입이죠, 말 그대로. 뭔가 경력직에 3년을 꽉 채우지는 않았으면서, 그렇다고 완전 리얼 신입은 아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제가 너무 어쨌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취준 시장이 얼어붙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직무가 그런 건지, 저는 솔직히 이렇게 퇴사를 한 걸 아직까지 정말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면 회사를 다닐 동안 우려먹고 저를 갉아먹을 만큼 계속 고민을 하고 소진을 하고, 정말 나왔을 때의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과 저의 고통들과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그만큼 했을 때 너 그래도 나올래? 했을 때의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진짜 후회는 없어요. 제가 나와서 뭐 하고 안 돼서 힘들고 답답하고 뭐 여러 고충이 저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러겠지만 아직까진 정말 후회가 없어요. 근데 다만 저는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인사직무가 경력이 애매하면 취업이 다시 들어가는 게 은근 쉽지가 않네라고 느꼈던 게, 저만 그럴 수도 있고 뭐 제가 처한 커리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과 직무 중에 당연히 회계 직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무보다 공고 자체도 적었고요. 티오 자체도 적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의외로 공고가 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 때문에 직무 전환을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 비슷한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인사총무 같이 묶으니까 총무 직무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그 커리어가 너무 인사색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총무 직무를 하기에는 너무 인사 기획 쪽? 뭐 그런 비슷한 류의 업무를 했던 커리어여서 그런지, 총무 직무도 물론 티오가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인사 직무에 비해서는 많다고 느꼈는데도 넣었으나 서류 합격률이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그거는 뭐 여러 기업 규모를 넣었을 때, 뭐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규모부터 중견부터 뭐 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직무가 경력이 3년, 5년, 막 10년 차가 아니면은 이직이 쉽지 않네?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고. 근데 또 직무 전환이 그렇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요새는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것 같은데, 스페셜리스트를 굉장히 기업들, 회사들에서도 추구를 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부터도 관련 자격증, 활동 이런 것들로 좀, 마치 의사가 내과 의사, 외과 의사는 그 관련 커리어 전공 공부만 하듯이 그렇게 다들 커리어를 쌓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무 전환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로서 감에도 불구하고 잘 뽑히지 않고, 그리고 의외로 기업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이렇게 주니어급 인사 직무보다는 경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을 스타트업들도 인사 같은 경우는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인사 직무 자체가 퇴사를 안 하시나? 그냥 굉장히 오래 기업에서 약간 공기업 마인드로 계시는 분들이 많은가? 아니면 경력직이 보통 많이 그 씬에 나오셔서 그런지, 티오가 기업 규모가 작은 데는 또 이렇게 인사 직무가 사실 많이 필요 없고 한 사람이 회계, 인사 총 다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굳이 인사라는 스페셜리스트가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업 규모가 작아도 공고 티오가 그렇게 많이 없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딜 가야 되나. 그렇다고 이미 회계 직무로 갈 수도 없죠. 왜냐면 이 회계도 이미 정말 공기업의 회계 자격증 보면 쭉 있잖아요. 재경관리사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취득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4년제 회계 루트로 가다 보니까, 또 회계 직무 자체에 대한 전환도 쉽지 않고, 물론 제가 전산회계 자격증이 있으나 조금은 다소 라이트한 회계 업무를 지원을 하더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 커리어가 인사라서 그 컬러감이 강해서 그런지 잘 되지 그렇게 라이트한 회계 직무도 사실 잘 되지 않고, 그렇다고 전 영업 직무로서 전환도 꿈꾸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영업 그 공백기 동안에 영업 관련돼서 정말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 알바서를 얘기를 할 때 말했다시피 모르겠어요. 영업 직무 씬도 뭐 이런 거는 가짜나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관련된 B2B, B2C 고객님들을 만났던 뭐 여러 가지 학회, 컨벤션, 판매, 행사 스텝이라든지, 제가 또 카페 요식 매니저부터 푸드트럭, 커피 케이터링, 또 뭐 이런
의학회 같은 데 가면은 그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업부스, 영업 직원분들 다 나와서 부스 딱 운영하시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고객은 병원이고 의사분들이신 거니까 그런 거라든지 식품, 편의점, 물류센터부터 이런 리테일 산업 전반부터 정말 많죠. GS, 포스코, 자이건설회사 같은 데 입주 전에 이런 행사하기 전, 이런 입주 전에 오시는 분들한테 스텝이라든지 뭐 박람회 팝업 팝에는 기본이고 의류나 화장품 MD 비슷한 그런 직무들도 했었고 정말 많이 했음에도 직무 전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기존 인사라는 그 컬러감이 세서 그런 건지 면접을 가더라도 많이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인사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데 영업 직무 현장 필드에서 뛰는 거 할 수 있으시냐 이런 질문. 어머나 저장 공간이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폰 찍다가 끊겼는데, 네. 그래서 직무 전환도 쉽지 않고 되게 진퇴양난이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도대체 물론 당연히 저는 회사에 다닐 때부터도 자격증이며 뭐 활동이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직 준비를 하다가 좀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좀 춤이 턱끝까지 이제 탁 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와서 이직 준비를 한 거였는데 공백기 동안에 네 그래서 갈 때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나는 직무 전환도 안 되고 TO도 없고 TO가 나서 너도 안 받아주고 도대체 뭐 기업 규모가 어떻든지 안 받아주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마인드 자체가 어쨌든 한 번 사는 인생 죽는 인생 그냥 뭐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쨌든 그럴 걸 우리 되게 후회하잖아요. 막 대학생 때 그럴 걸 또 이렇게 보면 중고등학교 때 좀 그럴 걸 그래서 어쨌든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막 70대 80대 됐을 때 젊은 날은 잠깐인데 그때 해볼 걸 후회하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 중에 한 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은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때가 부모님들이 보면 야 때가 있어 막 이러면은 무슨 때가 있어 그냥 도전하면 도전하는 거지 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그러고 싶어도 주변 환경이 아직까지 저희 국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하고 이게 뭐 다른 나라를 가도 그렇겠지만 좀 그런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이때는 취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그 루트를 타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저도 막 취업이 급급하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계속 공백기를 가지다 보면 나이가 있고 그 나이를 받아주지 않고 또 계속 갓 졸업하신 분들은 치고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조급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기업 규모건 뭐건 간에 제가 그렇다고 공백기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펑펑 행복하게 논 것도 아니야. 뭐 여행 다닌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전환도 쉽지 않고 티오도 없고 합격도 안 되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저만 그런 건지 아닌지 막 다 잘 되는데 나만 그런 건지 굉장히 답답하고 그래도 좀 알바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단기 알바 같은 걸 하면서 요새 취업 시장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첫 취업 시즌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다들 어렵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언제 되는 건지 막막하고 될 수 있는 건지 막막하고 왜냐면은 우리나라 자체가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점점 들고 공백기가 길어지면 밥 벌어먹고 살 정말 근본적인 수단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에 대한 막막함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보니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직무 전환도 쉽지도 않고, 네. 저는 이전 커리어가 뭐 기업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 아니면 5, 60대 대기업 라인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무를 했었고, 경력 기간 같은 경우는 1년 한 6개월에서 7개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회사 자체, 같이 일하시는 선배님들, 뭐, 그런 제 직급분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라서 신입, 주니어급 단계치고는 제가 뭔가 기획을 하거나 추진을 하거나 좀 능동적으로 HR 업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막막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근데 어쩔 수 없죠. 지금 이 시기는 제가 지금 돌이켜서 저희도 그렇잖아요. 돌이켜서 참 되돌아보면 그렇게 고민이었던 기간도 시기도 결국 다 지나가기는 하고 사람이 참 죽으라는 법 없다고 어떻게든 사라지기는 하는데 참 이 시기를 그리고 견뎌낼 수밖에 없고 올 곳이 어떻게든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로나마 뭐 어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 개인 공간에서 하는 거죠. 그죠? 풀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뭔가 참 한번 이렇게 취업을 해봤기 때문에 별거 없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돈과 미래에 먹고 살 걱정이 가장 큰 거죠. 결국 젊은 날에 지금 먹고 모아놓고 준비해둔 걸로 노년기를 사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참 슬프죠. 인생이라는 게 참.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세월은 또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여러분? 가속도가 진짜 빨리 붙는 것 같아요. 나이는 밝히지 않았지만 20대 초는 아니기 때문에, 20대 초나 10대 분들은 당연히 시간이 안 갈 거예요. 그죠? 시간이 안 갈 텐데, 여러분. 중반 혹은 24살부터 가속이 엄청 붙고요. 1년 단위가 무슨 세트 단위로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옛날에 막 재수할 때는 1년 언제가 막 이러잖아요. 와, 세트 단위가 너무 빨리 가요, 여러분. 진짜. 이러면 눈 뜨면 40살이고 눈 뜨면 50살이고 눈 뜨면 은퇴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면 참 짧으면 젊음이고 한데 이 젊을 때 일하는 거와 커리어와 전문성으로 나이 먹고 어떻게 지내냐가 참 결정되는데 그렇죠. 인생 아이러니 같아요. 또 근데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노는 거, 즐기는 거. 그러니까 젊은 날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있는 게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또 마냥 그럴 수는 없는 참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아자아자 하면서 힘을 내면서 이 시기를 견뎌내는 것밖에 없겠죠? 네. 저는 그래도 하고 싶은 거가 유튜브였는데 뭐 이렇게 뭔가 도전을 해서 채널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쁘고 그리고 저는 그래도 후회를 하지 않는 게 참 많은 고민을 했었고 퇴사를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나와 있는 동안에 좀 모르겠어요. 되게 인생에서 대학교 때보다도 더 뭐 제가 많은 거를 담진 않았지만 다채로운 경험들을 했고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인생을 바라보고 전반적으로 좀 넓게 바라보는 시야? 네, 좀 어르신 같나요? 그런 거를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깨달은 것도 참 많고 뭔가 저를 관리하는 그런 노하우, 건강도 그렇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퇴사하지 않고 지금 이 시기를 살았더라면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아서 저는 또 힘듦보다 답답함보다 그래도 얻은 게 많은 시기라서 제가 웃기지만 그때까지 살 수 있겠죠? 80대, 70대 할머니가 됐을 때 이 시기를 돌아본다 해도 저는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얻었던 게 크기 때문에. 네. 사담이 길었죠, 여러분들. 그래도 신상 중에 하나 원래 과자 까먹으면서 이런 노가리를 까야 되는데 제가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먹어보죠. 네, 토론하면서 먹어보고 잠깐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와서 먹어보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지금 제 채널을 물론 아무도 안 보시겠지만 죽을 한법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게 돼 있으니까 참 그냥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 오늘 어떻게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유턴이 사과나무를 잠깐만요 심는다 했던가요? 세상이 멸망해도 그런 것처럼 그냥 후회 없이 살다 보면 비만 내리진 않겠죠? 네. 하나를 먹어볼게요. 뭘 먹어볼까? 그래도 빈츠 이거 여기 깨는 김에 빈츠 하나 먹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고구마 맛도 좋아하시면 이거 그 친구가 돈키호테에서 요새 유명하잖아요. 일본 여행 가면 스프레드 종류들 그거 군고구마 스프레드 사다 줬거든요. 군고구마를 또 좋아한다. 그러면은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에다가 이거 발라가지고 토스트 해. 전 추천. 이거 추천. 저는 고구마 맛을 되게 좋아해서 고구마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공 회사가 있을 것이다. 근데 막 고구마 그냥 유명한 데 사볼까 하는 수준이면은 그냥 그렇게 막 혁명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온에다 놔두는 걸 전 몰랐거든요. 실온에다 놔두는 거라면서요. 바본가? 이걸 뭔가 신선해야지 하면서 냉장고에 넣었는데 이게 되게 딱딱하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막 잼처럼 쫙 이렇게 발리지 않더라고요. 원래 그런 건가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퀸 아망 칼디 제품에서 또 사다 준 게 있는데, 이거 스프레드. 저는 이거는 일본 여행 간다 해도 재구매 안 할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퀸 아망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는지도 대충 뉘앙스는 알겠거든요. 근데 제 입맛에는 그냥 달고나 설탕 코팅한 식빵 먹는 기분? 저 단 거 되게 좋아하고 단 거 잘 먹거든요. 단편입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굳이 그 달고나 설탕 맛은 또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재구매 의사가 없고, 만약에 제가 일본 여행을 갔는데 산다. 그럼 군고구마 스프레드랑 뭔가 메론빵 스프레드 그 두 가지를 사지 않을까. 아니면 카레마 스프레드? 그렇게 세 개. 얘는 너무 퀸아망 이거는 설탕 맛만 강해서 딱히 저한테는 메리트가 없었어요.
하지 않을까 싶고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노래예요, 노래. 이렇게 노란 고구마 초콜릿이 코팅되어 있어요. 안에는 뭐 빈츠랑 똑같고. 음. 근데 좀 달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고구마를 좋아하는데 단 거를 어느 정도 달긴 달아요. 단 거 잘 먹거든요. 달긴 달아요. 아, 다네. 이런 맛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저장 공간이 계속 없다고 해서 끊기네요, 여러분.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찍고 있죠, 그죠? 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걸 먹으니까 맞아. 이걸 먹으니까 되게 신상 먹는 거 좋아하는데 구현 잘했네. 보통 왜냐면 신상 과자 나와서 먹어보면 저는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뭔가 무슨 맛 해놓고 그 맛이 막 정말 새끼 손톱만큼 난다거나. 물론 제조하시 이거를 이제 만드는 여러 가지 뭐 연구 R&D며 제품 개발이며 뭐 단가며 공정이며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뭐 다양한 니즈의 소비자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그랬겠지만 저는 그래서 되게 저 맛이 진한 걸 좋아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구현을 되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가 잘 만든 거 보니까 마가레트만 여러 개 나온 걸 또 사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가 또 신상 좋아하니까 여러 개 또 이렇게 먹으면서 찍을 수 있는 먹방의 기회가 저 먹는 것도 더 좋아하니까 만약에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지게 된다면은 찍도록 하고 네. 마지막으로 또 제가 그 추성훈님 유튜브도 굉장히 아저씨 유튜브도 좋아하는데 되게 저또 F라 감명받는단 말이에요. 명언 이런 거. 거기서 추성훈님이 해준 그 말이 좀 와닿아서 뭔가 저도 유튜브에 전하고 싶었던 게 제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야 너 빨간 차 몇 번 봤어? 이러면 이제 빨간 차 맞나? 어쨌든 왜? 이러면 모르겠는데 관심 없잖아 솔직히 누가 막 빨간 차 몇 개 있나 세지 않고 야 근데 빨간 차 10번 보면 행운인데 하면 막 득달같이 빨간 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 사람이 레이더망을 키고 기회라는 거 내가 찾고자 하는 기회를 계속 시그널을 찾다 보면 그 스쳐 지나갔던 무의미했던 나한테 그런 시그널들이 또 의미 있게 다가오고 기회가 주어지고 기회를 찾고 잡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물론 마음가짐에 처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사람이 기회를 두리번두리번 하다 보면 또 언젠가는 또 나한테 내가 이런 날이 왔을 수 있었을까 했던 날이 또 다 올 거기 때문에 모두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